결국 주변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은 나의 노력과 성과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플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2030 부동산 투자 경매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경매로 돈을 버신 분들을 보면 혹은 책을 보면 의욕이 가득합니다. 2030인 나도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구나. 열심히 해서 나도 부자가 되어야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경매? 너 명도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혹은 경매 받은 집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집도 안 보고 사서 인테리어 하고 세금 내고 나면 뭐 남는 거 없다. 괜한 짓 하지 말고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이건 물론 제 이야기였어요. 그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팍 사그라들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은 달랐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주부였던 스터디원은 가장 응원을 해줘야 되는 남편부터가 일단 적이었어요. 애나 잘 키우자. 괜히 쓸데없는 짓 해서 돈 까먹지 마. 라는 온갖 사유를 들어가며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걱정에서 나온 이야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왜 이런 걱정을 먼저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직접 경매를 해본 적이 없거나 들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경매 투자자 중에 돈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벌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투자자는 뭐죠?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경매로 망하는 이유를 조사하고 그것만 피하면 적어도 이것만 안 하면 망하진 않겠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경매로 망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 중 첫 번째,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1번 매매는 중개사가 나를 대신해서 권리 분석을 해주잖아요. 거기다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권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인수할 사항은 무엇인지, 인수를 하면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지, 유치권, 가처분, 법정지상권 등 권리상 하자에 대해 내가 직접 분석하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경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권리 분석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잖아요. 실제로 80% 이상은 권리상 하자가 없는 경우이고 간단한 권리 분석만으로 충분히 인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물건부터 어려운 물건까지 하나씩 해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정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권리 분석에 대해 따로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망하는 이유 2번째, 잔금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경우. 부동산, 특히 경매는 더더욱 내 돈을 전부 투입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나는 대출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대략적이라도 미리 알아보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엔 일반 은행에 가서 미리 확인하고 입찰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문제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에 있죠. 많은 은행에서 아파트가 아닌 다른 경매 부동산에 대해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많기 때문에 확인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입찰할 수는 없잖아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나의 스펙, 직장, 연봉, 담보 가치 등등을
먼저 파악한 후에 대출 상담사에게 문의를 하는 거예요. 낙찰을 받고 문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문의한다면 크게 달가워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전화로 정중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대출 상담사 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경매 입찰일에 법원에 가시면 낙찰자 대출을 돕기 위한 대출 상담사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명함을 받아서 번호를 알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못 구했다. 그러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경매로 망하는 이유 세 번째, 시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미납이나 경매 실패의 가장 많은 사례예요. 권리 분석과 대출은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잘못되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누구나 꼼꼼히 조사를 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권리 분석과 대출로 인해서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시세 조사는 어떻죠? 경매를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폐차를 겪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임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낙찰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다 보니 계속 폐차를 하다 보면 시세 조사를 대충 하게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손품으로 끝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시세를 잘못 파악해서 입찰가를 높여 쓰거나 인테리어 비용 혹은 미납관리비를 생각하지 않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막상 관리비를 내거나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경매를 대하는 마인드입니다. 폐찰도 낙찰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폐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임장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가격에 녹여서 입찰을 하면 망하지 않는 경매 투자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꾸준히예요. 물론 계속된 폐찰에 초심을 잃지 않고 입찰을 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래 돈 버는 것 자체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쉽진 않지만 경매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믿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오늘 영상 결론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경매 투자로 망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잔금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시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 결론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투자 반대했었던 저의 가족 이야기, 현재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또 저는 경매 물건지를 계속 임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 경매 물건 나왔다고 어디 임장을 가면 어디 갔다 왔냐고 먼저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파트였는지 상가였는지 토지였는지도 여쭤보시고 같이 임장 가자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주변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은 나의 노력과 성과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030 경매밖에 없는 이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엔 시세 조사하기 전 감정가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